오늘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자,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적자폭을 줄이면서 올해 첫 조단위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도체의 시간이 돌아온 만큼 삼성전자의 찬란한 시간도 다시 돌아왔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 대표님, 삼성전자가 바로 오늘이었죠. 컨퍼런스 콜도 있었고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직전 분기 4조 원대의 반도체 부분 적자폭이 3조 원대로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메모리 시장의 회복세 그리고 IT 부분의 수요 개선으로 3분기 손실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총 연결 기준 매출액으로 보면 매출액 67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조 4,3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로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약 12.21% 그리고 영업이익은 77.57%나 감소한 수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올해 2분기에 6,700억 대의 영업이익에서 다시 한번 조단위 영업이익으로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분에서 16조 4,400억 원의 매출과 3조 7,5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이 반도체 부분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고부가 가치 반도체의 판매 확대 그리고 일부 제품의 판가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다만 좀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인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파운드리 실적이 부진하긴 했지만 이 수주적인 면에서는 역대 최대 분기 수주를 기록하면서 향후 기대감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사적인 실적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그리고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로 이 반도체 부분 적자폭을 메우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실적 반등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는 소식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4분기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이에 따른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4분기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우선 연말 프로모션도 있고, 그리고 또 주요 고객사의 이제 신제품 출시 등 좀 메모리에 어떤 관련돼서 이제 수요 개선 기대감은 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HBM 수요 확대 등 이제 AI 반도체 모멘텀도 계속 좀 유지 중이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폴더블 신제품과 또 S23 시리즈 등 좀 견조한 판매도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 이제 경쟁까지 하면서 이런 HBM이라든가 이제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개선, 추가적인 개선에 이제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허해남 대표님이 삼성전자의 거대 AI 시대 주도에 박차를 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깜짝 놀랄 만한 차세대 메모리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놀라운 소식입니까? 일단 먼저 SK 하이닉스에서 5세대 HBM3E 반도체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5세대 D램을 공개를 했습니다. 샤인볼트라고 명명한 삼성전자의 HBM3E는 데이터 입출력 핀 한 개당 최대 9.8GBps의 고성능 칩인데요. 이는 간단하게 수치로 환산을 해드리면 최대 1.2TB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로 30GB 영화, UHD 영화 40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초당 1.15TB였는데요. 이 샤인볼트가 조금 더 속도 면에서 데이터 처리량이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전도성 접착 필름 기술 최적화를 통해서 칩 사이를 빈틈없이 채워서 고단 적층을 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열 전도를 극대화해서 열 발열 특성 또한 좀 개선한 점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샤인볼트 이름도 멋진 만큼 기대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여러 분야에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도 이제 전장용 반도체 시장 공략도 요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관해서 허 대표님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AI 반도체향 이제 메모리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전장용 반도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메모리 사업에서 이제 주도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좀 빠짐없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파운드리 솔루션으로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런 시장 관련해서 좀 선도 역할을 좀 맡고 싶은 이런 그 모습인데요.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 2나노 전장 솔루션 양산 준비를 이제 26년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차세대 내장형 M램 포트폴리오까지 이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8인치 BCD 공정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강화 목표까지 이제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런 BCD 공정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 제어 그리고 또 고전압 관리 트랜지스터를 이제 하나의 칩에 이제 구현한 것을 일컫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제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관련의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의 행보가 다방면으로 과감해지고 있는 모습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죠. 자,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자, 상대적인 부진이 삼성전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김 대표님, 이 삼성전자의 답답한 주가 흐름, SK 하이닉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해도 너무할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감만 제공을 하면서 계속 희망 고문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두 종목을 비교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종목 모두 반도체 업종에서는 대장주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지수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가 하지만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보다 좀 더 무겁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를 강조를 드렸었던 겁니다. 실적 회복 면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점들보다 가장 특징적인 면은 삼성전자는 시장 대장주,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위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 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 그리고 현재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말하는 건데요. 이로 인한 증시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가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승부처로 떠오른 HBM 시장에서도 이 시장 평가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선도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좀 더 강한 주가 흐름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우리 삼성전자 주가 측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주주수가 560만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위 9만 전자에 많이 물려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6만 원대 중반에 있잖아요. 자, 허 대표님, 제 주변에 보더라도 삼성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은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반복적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저항을 이제 형성하다 보니까 많이 좀 지치신 상태이실 겁니다. 현재 이제 그 기업 자체적인 이제 실적 바닥 통과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 중이고, 그리고 또 AI 반도체 관련한 이제 반도체 업황 또 바닥 통과 기대감도 이제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섹터 종목도 이런 그 긴축 발작 또 금리 공포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악재에 지금 이제 뭐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가 있을 이제 FOMC의 결과 그리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매파적 기조의 변화, 그리고 또 3일이 있을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바닥권을 형성한다면 이런 기술주들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삼성전자의 그 3개월 정도에 지속된 박스권 하단 자리가 이제 6만 7천 원부터 6만 5천 원 자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개별 추세상 이제 가격 기준으로 해서는 가격 메리트는 다시 이제 형성되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런 외부 인자들, 중동 리스크 같은 이런 외부 변수들까지 한번 좀 진정이 된다면 다시 이 구간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김 대표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도 될 그러한 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매수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를 항상 말씀드릴 때 7만 원 이하 시점부터는 매수를 시작하는 단계고 6만 원 이하 가격으로 내려간다면 아마 시장도 많이 꺾여 있을 겁니다. 이 가격부터는 공격적인 매수를 시작해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지금 가격대가 7만 원 아래니까 매수를 시작하셔도 되겠죠.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면 실적적인 면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2020년부터 2022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주가 역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96,000원대의 최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조정 국면이 5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업황도 아주 극단적으로 바뀌면서 업황이 바닥권을 형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쌍바닥을 만들면서 여기서 역사적인 신고가 이후의 바닥을 완성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매수해도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은 저가로 빠졌다고 해서 타이밍을 보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라 목표한 수량을 정해 놓으시고 또는 목표한 매수금을 정해 놓으시고 이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진입해야 된다라는 종목이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한 번에 한 가격에 매수할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매수하면 더 위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리신 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추가 매수 지금 진행해도 되겠지만 비중에는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낮다는 다른 근거를 한번 제시해 드리면 이제 10월 지수가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현재 코스피의 위치가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이 0.8배 수준까지 이제 밀렸습니다. 보통 PBR이 이제 낮다는 것은 이제 장부 가치에 기록된 그 자산 대비 이제 주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저평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1배, 1배 이하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낙폭 과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 증시는 뭐 미 금리 공포라든가 그리고 또 중국 리스크, 중동발 리스크 등 이런 좀 트리플 악재로 인해서 좀 힘든 구간이지만 낙폭 과대라는 점은 이제 틀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닥에 대한 이런 그 시장 참가자들의 동의만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이런 기술주가 이제 주로 이제 미 빅테크와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풍부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역시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67,000원부터 65,000원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분할 매수를 서서히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증권가에서는 내년이 또 하나의 반도체 시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보게 되면은 몇 년 전에도 슈퍼사이클이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2017년에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슈퍼사이클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 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슈퍼사이클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7년에 가장 큰 반도체 호황기 슈퍼사이클이 왔었고 또 2020년에서 2022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죠.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큰 질병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이 왔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까지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흑자 전환하면서 좀 추세는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AI 부분의 고성장으로 인해서 고부가 가치 HBM 반도체의 판매가 확대되는 등 내년에 흑자 전환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AI 부분도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부분의 역대 최대 분기 수주를 달성한 만큼 이 부분이 실적으로 전환된다면 흑자 전환은 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멈췄고요. 가장 우려가 컸던 낸드 부분은 3분기에 감산을 통해서 이미 가격 하락이 멈췄습니다. 감산 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진행된 R&D 투자와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실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한파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던 국민주 삼성전자가 이제는 적자 폭을 줄이면서 다시 날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초거대 AI 시대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그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자,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좋다 그러면 관련 수혜주도 우리가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두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 허 대표님, 삼성전자가 좋다 그런다면 어떤 커플링이 될 만한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또 그 모멘텀에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제 후공정 업체인데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PSK 홀딩스입니다. 시장 대비 오늘 좀 반도체 전체적인 섹터가 밀렸는데 좀 강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탄탄한 이제 실적이 좀 시장 대비 견고한 흐름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동력으로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실적 매출액이 이제 약 91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이제 증가할 예상이고 영업이익도 약 260억 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좀 높아질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그 흐름인데요. 매출액도 약 1,300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0%, 영업이익도 약 360억까지 이제 달성될 전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신규 고객사 이제 수주액 증가 부분인데 내년 상반기 매출이 이를 통해서 이제 올해 전체 매출액도 이제 이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런 반도체 부진으로 인해서 장비 매입을 거의 하지 않았던 이제 기업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이런 재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제 인텔, 듀폰 등 이런 신규 고객사 확보도 계속 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구간은 전 섹터의 종목들 그리고 또 특히 오늘은 반도체까지 좀 추세가 많이 꺾이는 분위기인데 PSK 홀딩스는 이제 27,000원부터 25,000원 사이에서 이번 주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추세를 이제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 진정됐을 때 이제 앞에 매물대가 없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수가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 라인에서 이제 진입을 한다면 1차 이제 정고점 시세까지 또 추세도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 업황이 HBM이 중심이 된다면 그 선두주자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 하이닉스와 관련사인 한미반도체를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HBM의 아주 필수적인 기술로 D램을 관통하는 미세한 구멍을 형성하고 그 구멍 사이로 전극을 흘려보내는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 통로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미반도체가 국내 1위 기업인데요. 일단 하이닉스향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워트라는 종목도 보고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종목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핵심 공정에 필요한 환경 제어 시스템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그리고 펜필터 유닛, 그리고 초정밀 항온기 등이 있는데요. 이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감광액이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주변의 온도와 습도 자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1등 협력사로 1차 협력사로 등록되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제조업체 세메스나 제우스 그리고 ATI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는데요. 공모가가 6,5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높은 관계로 조정 구간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장 대비 강하게 움직였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